안녕하세요. Work with Alex의 알렉스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과연 먼슬리 월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 제가 실제로 생각하는 제가 실제로 생활하는 제 생활비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이상적인 콜롬비아에서의 생활비는 실제로 얼마 정도 들까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선진국이라든지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유럽 이런 이제 GDP가 높은 1인당 GDP가 높고 한국도 포함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점점 남자들이 외로워지고 여자 독신 여자들이 늘어나면서,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가족 형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외로워지고 혼자 되어가는 이런 사회적 추이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미국의 먼슬리 생활비, 이거는 2022년도 기사인데 2020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평균 에버리지, 평균 미국인들의 가게 하나의 평균 지출은 매월 5,111불이래요. 그런데 이제 세금을 여기 안 포함시키면, 세금을 포함시키면 이 사람들의 가계 수입이 한 7만 불에서 8만 불은 된다는 겁니다. 평균. 근데 보면은 미국의 에버리지 GDP, 그러니까 GDP per capita를 보면은 6만 3천 불, 6만 4천 불 정도 되고,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3만 불 언저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3만 2천 불, 3만 3천 불.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찾아볼 수도 있지만 귀찮아서 제 기억을 보면 그 정도 됩니다. 3만 얼마?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익스펜스를 쓰려고 그러면은 실질 소득은 가계 소득이 한 8만 불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텍스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집에 대한 텍스도 있고, 개인 소득 8만 불에 대한 소득세도 있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8만 불은 돼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하우스 비용이 한 1,700불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사이의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타운하우스 정도 됩니다. 뭐 비싼 지역에 빼놓고 타운하우스에 한 1,400 스퀘어 피트 어라운드, 한국으로 따지면 한 40평? 35평에서 40평 정도 1, 2층짜리 타운하우스가고, 뭐 싱글하우스면 한 40만 불 넘어가죠. 그러면은 하우스 비용이 한 3,000불에서 4,000불 정도 될 겁니다. 지역마다 텍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비가 한 1,000불, 뭐 인슈런스, 연금, 음식값, 식당, 레스토랑에서 먹는 값, 이런 걸 이렇게 합쳐서, 여기서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술 사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책 사는 거, 이런 거 합쳐서 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는 얼마 정도 드냐 봤더니 금액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이 평균을 비춰봤을 때, 이게 만약에 평균이 5,500불이면은 5,000불이면은 거기에 20% 정도가 더 비쌉니다. 생활비가. 그러면은 6,000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뉴저지의 평균이 미국의 100이라고 봤을 때 한 120 정도 돼요. 그래서 20% 합치면은 월 생활비가 한 6,000불 되고, 그러면은 가계 수입이 1년에 한 10만 불 정도는 돼야지 뉴저지에서 자기가 집을 소유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뉴저지의 평균 집값이 한 40만 불 정도 됩니다. 물론 북부 뉴저지 쪽이 훨씬 비싸고요. 남부 뉴저지는 북부 뉴저지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대체로 비싸다. 그럼 제가 느끼는 물가를 보면은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쌉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의 소득은 반인데 물가는 제가 느끼기에는 한 1.5에서 2 정도 비싸요. 대신
서비스 여기는 이제 서비스 물가는 뺀 거예요. 서비스는 월등히 비싸죠, 미국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됐을 경우에 대한 책임 소지에 대한 그 비용들이 많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식당 가서 받는 그 식당 서비스, 집을 고치는 데는 집 서비스, 그 다음에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가 고장 수리했을 때 필요한 자동차 수리비, 이런 것들은 미국이 월등히 비싸죠.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장 가서 뭘 산다, 시장 물건을 산다 그럴 때는 미국이 훨씬 쌉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비춰봤을 때 제 생활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는 참고로 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 크기가 한 1600 스퀘어피트, 한국으로 따지면 150 스퀘어미터, 한 4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 형태는 2층짜리 타운하우스고요. 제가 구입할 때는 한 80만 불 됐는데 현재가는 15만 불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싸냐? 이 동네가 다른 인종들, 이제 백인과 아시안인을 제외한 흑인이나 스페니시 계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아시아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백인들이 오기를 꺼려하죠. 그래서 집값이 쌉니다. 그래서 집값 대비 집이 좋아요. 집값 싼데 집은 좋습니다. 물론 그 백인 동네로 가게 되면 집값은 비싼데 집은 별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옛날 집들이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위험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썩게 살았는데 한 번도 위험을 느낀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금을 내거든요. 그 부자 동네, 백인 동네나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이나 뉴저지에 사는 이상 세금의 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에 맞춰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여기도 경찰이나 학교나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경기적으로 경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왔고요. 사실 처음에는 쫄았어요.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별 큰 위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 동네가 제가 살기에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집을 다 페이를 다 했기 때문에 모기지로 나가는 돈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세금이 있고요. 매월 집을 소유한 거에 대한 세금 한 350불 정도 나가고, 여기가 타운하우스, 콘도형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HOA, 여기 미국은 HOA라 그러는데 뭐냐면 Home Owners Association이라 그래요. 오너들이 모여서 여기를 관리를 하는데, 이 단지를 거기 어소시에이션 피하고 거기는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 260불 정도 내고 있어요, 매월. 그리고 시장은 제가 250불 정도밖에 안 써요. 많이 안 쓰고, 왜냐면 제가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외식은 가끔 이제 제 아이들이 오면은 외식을 하는데, 첫째가 지금 노스저지에 학교를 갔기 때문에 둘째만 가끔씩 와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외식비가 나가는 게 없어요. 저는 외식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전기요금 한 100불 평균적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오고요. 한 200불 에어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대시대 줄어들지 한 50불 정도. 그리고 가스비는 겨울에는 지금 이번 달에 한 150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50불. 그리고 여름에는 거의 안 나와요. 20불, 30불. 그리고 상하수도는 이거는 일정하게 나와요. 일정하게 분기에 3개월에 한 200불씩 정도 나오더라고요. 200불. 하수도가 비싸요, 미국은. 하수도 요금이. 그 다음에 인터넷이 한 40불, 핸드폰이 80불.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는 70불. 연료 한 100불.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잡비로 250불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쓰는 경우는 한 1500불 정도 됩니다. 한 달에. 놀랬죠? 미국에서 1500불. 말도 안 되죠. 어떤 분이 한 달에 10,000불도 부족하다라고 올리셨는데, 여기서 빠진 게 혹시 뭔가 아세요? 예, 건강보험료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고 보험료가 비싸도 뭐 그렇게 하는데, 의료비 비싼 건 맞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비기는 자기의 소득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데, 미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GDP 캐피타가 per 캐피타가 6만 불 중반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쌉니다. 오바마 케어 덕분에.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7불 정도 냅니다. 7불 정도 내지만 얘가 소득이 10만 불 되면서 월 보험료 1,000 몇백 불씩 내시는 분보다 훨씬 그 보장이 좋아요. 얘가 필요해서 만약에 주치를 찾아가면은 20불씩 내고, 주치가 내가 뭐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스페셜한테 보내면은 제가 30불 방문할 때 내는데, 저는 거의 지금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빨이 하나가 아파가지고 뺀 거 이외에는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가능한 한 병원을 제가 믿는 건강 철칙은 가능한 한 병원에 가지 말자. 저는 아무 약도 안 먹고 있거든요. 지금요. 하다못해 비타민도 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가공된 사람의 손길이 닿은 가공품을 먹지 말자. 그 주의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라든지 이건 다 빠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안 내니까. 실제로 내질 않으니까.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특히 노후에 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약값부터. 아까 여기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가 있는데요. 메디케어에서 많이 보장을 해주지만 혈압하고 당뇨가 있으면은 일정하게 자기가 지출을 해야 돼요. 계속 매달. 약값으로. 약값과 그 약을 또 다른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험이 커버되더라도 상당 부분을 자기가 지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 하나만 잘 관리를 하더라도 노후 생활에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생활에서 실제 쓰는 경우에 한 1,500불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이제 제 인컴의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를 충분히 커버하고 남아요. 제 소득은. 그래서 그렇고, 그럼 제가 콜롬비아를 가서 한번 느껴봤는데, 콜롬비아 좀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될까? 제가 한 달 동안 콜롬비아를 살면서 쓴 돈은 한 2,000불 정도 됩니다. 왔다 갔다 비기값 포함해서 한 2,000불 정도 돼요. 그리고 보면은 렌트비도 만약에 콜롬비아를 산다 그러면 한 600불, 그리고 식비로 한 350불, 공과금으로 한 125불. 여긴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건강보험이 한 30불이면 된다더라고요. 30불. 교통비 100불. 교통비 100불. 교통비는 70불이 맞겠죠? 교통비는 70불. 그리고 기타 잡비 150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여유 시간에 뭐 하는 거,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주로 잡비는 제 개념은 갑자기 뭘 고쳐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집에. 아니면 내 자동차가 고장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써야 될 돈을 적립한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1,300불 정도면은 콜롬비아에서 생활할 수 있고, 가능하면 한 2,000불 정도 되면은 아주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를 굴리고 싶다 그러면 한 3,000불? 차를 굴리고 싶다. 내가 거기서 콜롬비아에서 한번 살아도 그냥 차를 가지고 다니고 싶다,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한 500불에서 1,000불 정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난다. 결론은 제가 지금 실제 생활하는 미국의 생활비랑 콜롬비아에서 만약 생활비랑 별 차이가 안 나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 한국은 많이 다를 거예요. 한국은 제 생각에 대도시에서 생활한다. 대도시만 아니고 시골이면 잘 모르겠는데, 대도시에서는 한 300만원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월 한 300만원? 그 정도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아이들이 어리면은 교육비가 또 들어가겠죠. 여기는 교육비가 거의 안 들어가죠. 미국은 공립학교를 보내면은.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사립학교를 보내가지고 명문대를 목표로, 아이비리그를 목표로 사립고등학교를 보내서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겠지만은 그냥 뭐 여기는 뭐 명문대들 나오면 좋죠. 좋긴 좋은데 들어가기도 어렵고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가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 돈이 없으면은 장학생으로 일반 장학생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아주 저소득이 돼서 내가 뭐 거의 소득이 제로다 집에 그런데 내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서 되면은 갈까 몰라도 아니면은 아예 유학은 받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가 자기가 또 돈을 다 내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아이비리그가 한 8만 불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유학한 사람들은 더 받을 거예요. 한 10만 불 이상 받을 거라고. 그러면 그 정도 내고 다니겠다는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재벌이라고 하면 옆에다가 시설 기준 같은 걸 하면 당연히 받겠죠. 당연히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졸업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미국에서 일할 사람들도 아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타이틀만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아이비리그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주로 많이 꽉 잡고 있죠. 자기네 리그죠. 걔네들 리그니까. 그래서 저는 별로 아이비리그가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고등학교만 나와도 미국에서 취직해가지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만약 부부가 같이 생활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일반 그냥 지역에 있는 직장이 작고 일한다 그러면은 10만 불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둘이서. 그래서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그 이상의 뭔가를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학비는 어차피 다 그 정부에서 대주는데 소득이 낮으면은 평균 소득 이하면은 대주거든요. 가계 소득이 뉴저지 같은 경우는 6만 5천 불 이하면은 수업료가 다 공짜예요. 하다못해 기숙사 비용도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많은데 한국에 무조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알고 보면은 내가 부자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소득이 10만 불 이상 넘어가는데 내야죠. 그러면은 당연히 내는 당연한 건 아니지만은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10만 불에 이 억대 가계 소득이 억이 넘어가는데 한국 단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안 주죠. 근데 그 세금을 거들어서 평균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여행을 하면서 여자분들을 3명을 만났습니다. 3명 만나면 그냥 만났기 때문에 아직 여자친구는 아니죠. 아직 연락은 하지만은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얼굴만 터놓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8살의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월소득 1,000불을 받고 있어요. 1,000불을 받고 있으면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오늘이 2023년 2월 9일인데요. 기준으로 보면 콜롬비아 페소가 1달러당 4,700 정도 되고 한국은 1,250원 정도 돼요. 1,000불이면 얼마냐면 475만 페소 정도 되고요. 한국 돈으로 한 120만 원 좀 넘네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한 400불 정도 되거든요. 400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국을 한 5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콜롬비아 페소로 한 1,900만 페소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28살이잖아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살 넘게 차이 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가끔 외롭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제도 왔는데 나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친구가 버는 소득이 월 소득이 $1,000로 1,000불이고 한국으로 한 120만 정도 되고 여기 사는 저나 한국 사는 사람들한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콜롬비아에서는 큰 돈이에요. 콜롬비아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300불, 400불인데 거기에 2배가 넘잖아요. 2배가 넘는데 이 친구 나이대의 남자애들을 보면은 이 돈을 1,000불을 벌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다고요. 거의 가까운 친구를 보면은 직장 없는 애들도 많고 직장이 있더라도 300불, 400불
급여받고 근근히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이 친구는 그 메디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 100마일,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에 사는데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더 말할 걸 나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시에서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천불을 벌면서 사는데 자기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3,400불째의 남자애들밖에 없어요. 자기의 성에 차지가 않죠. 이런 현상이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이런 현상이 이 친구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평균 남자들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보기에는 자기 나이 또래에 비슷한 정도의 소득의 사람하고는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더더구나 작은 사람들은 더 이상 눈에 차지도 않죠. 그런데 더더구나 20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쳐다보고 안 보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만약에 40대 50대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나게 될 배우자에 대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때문에 남자들을 사귀기가 어려워요. 물론 남사친이 있을 수는 있죠. 그냥 남자친구. 그러다가 원나잇은 할 수 있어도 같이 결혼을 하고 같이 동거를 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고 남자는 그런 여자들 때문에 외로워지는 거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 지금 많이 특히 대학 졸업한 흑인 여성들은 결혼을 안 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흑인 남자들이랑 자기 주위에 사람 다 흑인 남자들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한국 애들은 제 아들도 여자친구는 한국계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디 갖다 놓든 간에 언어는 한국말을 안 쓰더라도 한국어를 안 쓰더라도 영어를 쓰고 대화를 하더라도 김치를 먹고 자랐고 떡볶이를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걸 좋아하는 비슷한 그 라면을 좋아하는 비슷한 사람하고 만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체로 그렇고 서로 이제 인터레이셜 인종 간의 결혼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흑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부분의 흑인들은 흑인 남성들이랑 결혼을 하는데 대학 졸업하는 남성들이 없으니까 별로 많지 않으니까 흑인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인컴을 보면은 백인하고 흑인하고 비교한 거예요. 백인이 대졸자들 대학 졸업자들 부부의 가계 인컴이고요. 백인, 흑인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한 10,000불 정도는 차이 나죠. 12,000불 정도 아니구나 14,000불 정도 차이 나는 거고 이거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평균 가계 소득입니다. 바첼로, 엘리스트. 자, 백인과 흑인 여성이 결혼한 백인과 흑인 여성들의 평균 이거 아까는 하우스홀드 인컴 갭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여성 대학 졸업자들의 인컴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 하나가 빠뜨려 먹었네요. 잠깐만요. 이건 평균 가계소득 미국의 결혼한 여성들의 학사 학위를 가진 여성들의 평균 가계소득입니다. 보면은 전반적인 학사 학위들은 11만 불 가계소득이 남편 여자 와이프 하우스번드 합쳐서 그 다음에 97,000불 정도 되고요. 흑인들은 아까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who marry level up 자기보다 내가 이제 학사 학위에 있는데 여자가 학사 학위나 그 이상의 남자를 결혼했을 경우에는 인컴이 흑인들은
흑인 여성들은 11만 불, 백인 여성들은 12만 불. 그리고 이거는 이제 who married down, 내가 학사학위를 가졌는데 고졸자랑 결혼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계 수입이 이 정도 9만 불에서 백인은 한 10만 불, 흑인들은 한 9만 불 정도 된다는 거고요. 내가 의도했던 게 이게 아닌데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졸업자들의 결혼 비율을 보여주는 거야. 백인하고 흑인들은. 이거는 이제 이미 대학 가기 전에 결혼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백인들은 한 40%는 약 40%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27%는 자기보다 낮은 학위를 가진 사람과 결혼한다. 즉 고졸자나 그 이하들과 결혼한다. 그리고 이게 적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보다 학위가 높은 사람들, 학교나 높은 사람들, 학사학위 이상 가진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이 정도. 그런데 흑인을 보면은 무려 60%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엄청나죠? 결혼하지 않고, 그다음 왜냐하면 흑인들이 없으니까, 남성 결혼 이제 학사학위를 가진 흑인 남성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드 다운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고졸자들하고 이하들하고 결혼하느냐, 그게 한 20%, 업한 사람 13%, 이렇게 한 사람도 있겠는데 많지는 않죠. 백인만큼 많지는 않죠. 작죠. 대부분 결혼을 아예 안 한다. 네. 도표 설명하다가 갑자기 끊겼죠. 왜냐하면 마이크가 갑자기 빠져가지고 그걸 모르고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저 게으른 것도 있고 그래서 편집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하고 다시 녹음을 하게 되네요. 예, 그거는 아까 그 도표를 보여준 거는, 결론은 그 학력이 여자들의 사회 참여율과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결혼이 비율을 낮아지고 이혼도 많아지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영향이 여자들한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반대 파트너인 남자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40대, 50대로 갈수록 점점 이제 혼자 사는 교율이, 남녀의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이혼한 경우에는 아이들도 다 크고 혼자 사는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뭐 고독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 50대 이후에 재정 설계만 잘 한다 그러면은 굳이 한국에 사시는 분은 한국에서, 미국에 사시는 분은 미국에서 자기 파트너를 찾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 가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자기가 그거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겠죠. 서로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운다든지, 그리고 그 같이 살 경우에 대한 재정적인 그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많이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굳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재정적 기반만 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삶이 남아서 50대 이후에 남겨진 삶의 길이가 길어졌잖아요. 그 길어진 만큼 그런 남아있는 삶을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외롭고 수수하게 살지 말고, 너무 TV나 유튜브에만 보지 말고, 실제로 내 피부를 부딪히면서 서로 간혹 싸우더라도, 의견 충돌 싸우더라도 그런 옆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또 받아주고 주고주고 또 아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더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이 방송을 해봅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